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평소 진료 시간에 쫓겨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곳에서 조금씩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WHO에서 설사 암 환자라 할지라도 통증을 조절할 때 일단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했어요. 비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써보고 그래도 통증이 잘 잡히지 않으면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라는 식이었죠. 제일 흔한 비마약성 진통제가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사실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고요. 타이레놀의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우리가 고유명사인 스카치테이프를 접착용 비닐의 대명사로 쓰는 것처럼 타이레놀이 워낙 유명하고 많이 팔리다 보니 아세트아미노펜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타이레놀은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 효과와 열을 떨어뜨려주는 해열 효과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죠. 타이레놀처럼 꼭 의사를 만나서 처방전을 받지 않아도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진통제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타이레놀 외에 진통 해열 효과뿐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 효과도 함께 갖고 있는 진통제들이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오래된 약물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에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이라고 하죠. 아마 약이 없던 옛날 시대에 누군가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서 먹으면 감기 같은 병이 빨리 낫는다는 걸 알아냈겠죠. 그 외에도 치통, 두통, 생리통이 좋다고 광고하는 많은 약들이 바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비마약성, 즉 마약 계통이 아닌 진통제들입니다. 아까 예전에는 암 환자의 경우도 진통제 투여의 시작은 무조건 비마약성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암성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면 바로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가 알약을 삼키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 입으로 물을 가지고 넘겨 먹는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시작하죠.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류들은 보통 한 알이 12시간 정도 간다고 알려져 있어서 하루에 2번씩 먹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체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각자의 약물에 대한 대사 능력이나 속도가 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끔 저는 다음 약 먹을 시간이 2~3시간 남았는데도 그때부터 벌써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2시간 지속형 약물이 8시간 만에 효과가 다 되어버릴 정도로 약물 대사 속도가 유난히 빠른 분은 약제의 종류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거나 원래는 하루에 2번 먹어야 하는 걸로 나온 약이지만 하루 3번을 먹기도 하죠. 여기서 속효성 약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요. 앞에 말씀드린 12시간씩 오래가는 약물을 서방형이라고 하고 먹었을 때 빠르게 작용이 시작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되는 약물을 속효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통증들도 비슷하겠지만 암성 통증은 하루 종일 매일매일 똑같이 아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통증이 있고 때에 따라 돌발 통증이라 부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갑자기 확 빠른 속도와 센 강도로 아픈 것이죠. 오래전 저도 주워들은 이야기지만 오성 장군을 지내셨던 분도 이 돌발 통증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걸 그렇게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예전에 암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던 시절 어떤 할아버님께서
그 약을 먹으니 더 아팠다고 하시길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비마약성 진통제로 암성 통증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더 센 마약성 진통제를 드렸는데 왜 오히려 더 아프다고 하는 것인지 대체 알 수가 없었죠. 꽤 시간을 들인 대화 끝에 마약이라 자주 먹으면 중독될까 두려워서 서방형 진통제를 마치 속효성처럼 아플 때만 드셨던 거예요. 서방형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용하지 않던 상태에서 새로 하나를 먹으면 그 먹은 약이 작용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천천히 작용이 시작되는 대신 오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플 때만 드셨다는 건 아마도 돌발 통증 때 사용하셨다는 것일 텐데, 돌발 통증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최고 강도의 통증이 올라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님이 느끼시기에는 그 약을 먹고 나니 더 아프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돌발 통증은 빠르게 강도가 올라가지만 지금 막 복용한 서방형 진통제는 작용이 나타나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암성 통증은 서방형이라 불리는 서서히 풀리며 오랫동안 작용하는 진통제로 잡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통증은 빠르게 풀리고 짧은 시간 작용하는 속효성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은 같은데 작용 시간이 달라서 이 둘을 일종의 짝꿍처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암성 통증 조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속효성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시는 환자분의 하루 진통제 요구량을 평균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통증이 심해질 때 서방형 기본 용량을 더 올려야 할지 말지, 올려야 한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받지 못했고 돌발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속효성 처방을 받아서 매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추가 용량의 복용이 필요한지, 또 추가 용량을 복용했을 때 효과는 있는지를 체크해서 주치의에게 알려주시면 본인의 암성 통증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데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 제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3일을 간다고 하지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3일을 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틀밖에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게다가 가끔은 파스로 오해하셔서 아픈 자리에 붙이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부를 통해 서서히 흡수되어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스와는 좀 달라요. 작용은 먹는 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빨리 약효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계속 아픈 것인지는 시간을 들여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본인도 본인 통증을 잘 체크해 봐야 알 수 있겠죠?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없는 약은 결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찾아내서 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예전에 이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파스로 착각해서 암 환자인 할아버지께서 처방받아 오신 걸 할머님께서 무릎이 아프다고 파스처럼 붙였다가 어느 순간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약성 패치는 아주 길게 작용하는 서방형이라서 붙였을 때에도 반나절이나 한나절 정도는 있어야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할 뿐 아니라 떼어냈을 때에도
그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에 좀 시간이 걸려요. 보통 앞가슴에 평평한 곳에 붙이라고 하는데 떨어졌는지 잘 붙어 있는지 수시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은 근육이 있는 곳이라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아무튼 마약성 진통제가 암 환자에게 중독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한마디로 하자면 너무 아프니까 입니다. 통증은 혈압이나 혈당처럼 기계로 재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것이고 본인이 아니면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증상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의사들이 이것저것 측정 도구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 1점부터 10점까지를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점 정도 아프세요? 라는 것이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무척 간단한 질문이지만 막상 대답을 하는 입장이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암 환자가 아니라도 두통, 치통, 생리통 혹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살다 보면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럴 때 누가 지금 통증 몇 점이야?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본다면 저도 사실 쉽게 대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일단 잠을 자다가 아파서 깰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고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점수상 4점 이상이라면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고서는 잘 잡히지 않는 수준이에요. 이 이상은 사실 최대한 대화나 눈치를 통해 알아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인조차도 어떨 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성 통증에 대한 태도입니다.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료가 아니라 진통을 위해 약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면서도 마약은 먹지 않겠다며 처방된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암성 통증이 심한 암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와 같은 캠페인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지금 암성 통증으로 인해 수면이나 식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많이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복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암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좋아지면 마약성 진통제도 서서히 줄여서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중독에 대한 우려 때문뿐만이 아니라 크게 아프지 않은데 필요한 이상의 마약을 쓰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주 심한 변비나 구토, 어지러움, 호흡 저하, 졸리움, 입마름 등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덧붙이면요. 암성 통증이 심한데 부작용 때문에 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라면 부작용이 많으니까 약을 쓰지 말아야겠다, 참아야겠다 이럴 게 아니라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을 함께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성 통증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성 통증에 시달리는 암 환자가 마약을 먹어도 중독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심하게 아프기 때문이에요. 아주 가끔
중독이 되는 환자도 있는데요. 세상에 100%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만약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도 먹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또 먹겠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훔쳐 먹거나, 이런 정도의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중독을 의심해봐도 좋을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환자가 진통제 추가 용량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정말로 많이 아파서입니다. 아픈 정도에 비해 진통제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특히 보호자분들께서 참고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아픔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소모적인 아픔을 참느라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바랍니다.